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포항공과대학교 생활과학교실에 우리 친구들을 가리키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해야 될 내용은요, 지진에 안전한 건물을 지으려면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한번 지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다시피 지진이라면 굉장히 무섭겠죠, 그죠? 한번 지진을 겪어본 친구들이라면 더 잘 알 거예요. 자, 그런데 지진은요, 자연적 원인으로 인해서 지구의 표면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각, 즉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지면이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자, 지진은요, 사실 땅이 흔들리는 모습인데 우리가 지진이라고 말하면은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흔들리는 파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진에 의해서 흔들리는 파동을 지진파라고 하는데 그 지진파의 종류는 P파와 S파가 있습니다. 자, 지구 내부의 급격한 변동에 의해서 지표로 전달되는 현상을 지진파라고 하는데요. 이 P파와 S파의 성질에 의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P파와 S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P파는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해서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고체, 액체, 기체 가리지 않고 모두 통과합니다. 하지만 S파는 액체와 기체는 통과하지 못하고요. 고체만 통과하는 반면 조금 느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S파가 통과하지 못했네. 여기 올 때가 됐는데 이 부분은 고체가 아니구나 라는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진이 오구나 라고 했을 때 지진 경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요, 사실 지진은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땅속 깊은 곳을, 지진이 직접 일어나는 곳을 진원지라고 해요. 그 땅속 깊은 곳에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충돌이 일어나는 곳을 진원지, 그 진원지에서 지표로 똑바로 올라오는 것을 진앙지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포항에 살고 있어서 포항은 진앙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원지와 진앙지의 거리가 길면 길수록 조금 늦게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진앙지와 진원지의 길이가 짧으면 빨리 지진을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진을 어떻게 안 일어나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안전할까라는 내진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죠. 내진 설계 구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면진, 재진, 내진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보는 재료도 내진 설계의 원리가 약간 언급이 된답니다. 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대피를 해야 되죠.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은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 2군데 소개를 해놨으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몇 년 전 지진으로 인해서 학교든 TV든 너무나 대피 요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림을 한번 보고 이렇게 했구나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실험을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같이 도와줄 친구는 선생님과 계속 오랫동안 공부했던 초등학교 5학년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오늘 실험을 도와줄 거예요. 물론 손만 나오겠지만요. 자, 박스를 전부 준비했나요? 한번 실험을 시작해 봅니다. 자, 실험 만들기 재료를 뚜껑을 엽니다. 이 안에 있는 재료를 책상 위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게 실험의 우선이겠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설명서를 딱 펴서요.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딱 보고 선생님과 함께 실험을 시작하도록 해볼 겁니다. 다 정리를 했나요? 자, 넘어갑니다. 첫 번째 설명서에 빨대를 6.5cm에서 7cm 크기로 28개 자른다. 우와, 28개나 잘라야 되나 봐요. 자, 우리 28개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와 가위를 이용해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손이 다치지 않게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조심해서 28개를 자릅니다. 가위를 이용해서 7cm, 14cm 이렇게 금을 내놓은 다음에 자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선생님이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28개를 자르고요. 자, 다 잘랐으면 넘어갈게요. 재료를 한번 봅니다. 연결핀이 있어요. 그죠? 이 연결핀을 뜯어서 연결핀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이 사각형을 몇 개를 만드냐? 4개를 만듭니다. 사각형은 연결핀을 이용해서 나란하게 꽂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마음대로 막 꽂게 되면은 삐뚤삐뚤해서 사각형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란하게 앞에 보인 친구처럼 나란하게 하나, 둘, 셋, 4개를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선생님이 너무 빠르면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을 잠시 껐다가 또 진행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친구들. 자, 사각형을 만들었네요. 사각형 몇 개 만든다? 그렇죠. 4개 만듭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딱 보니까 4개를 만들었는 것을 차곡차곡 쌓았죠. 그죠? 연결핀을 기둥으로 세울 거예요. 기둥으로 세웁니다. 하나, 둘, 셋, 4개를 연결해서 기둥으로 세운 다음에요. 미리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아랫부분과 가장 위에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결핀이 남겠죠? 그 부분은 가위로 깨끗하게 잘라줄 거예요. 다 끼운 다음에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잘라주는지 한번 볼까요? 손 조심해야 되겠죠? 한번 봅니다. 선생님이 너무 빠른가요? 자, 위에가 튀어나와 있네요. 가위로 잘라내 줍니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아주 잘할 거예요. 아래도 위에도 잘라냅니다. 우리 친구는 밑에는 미리 잘라낸 모습이라서 우리 친구들은 아래랑 위를 잘라내주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는 MDF 조립판인데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굉장히 단단해서요. 잘 끼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원래는 목공용 본드를 이용해 사용하는데 선생님은 목공용 본드를 이용하지 않아도 잘 만들어졌어요. 그 정도로 단단하게 잘 끼워집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 부분에 홈 있는 부분을 끼워주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우리 같이 도와줬던 친구도 끼워지기가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자, 이렇게 홈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엄청 힘들어하죠? 우리 친구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끼우고 나면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보입니까? 됐죠? 이런 모습으로 완성을 한 다음에 이제는 조금 더 복잡한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고무줄이 준비됐나요? 자, 고무줄을 친구처럼 2겹으로 만들 거예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친구 돌리는 거 봤나요? 2겹으로 만들어서 홈에다가 끼워줍니다. 탱탱탱 친구들 탱탱탱 띄워놓는 거 있죠? 뭐라고 하죠? 그것처럼 생겼죠? 그것처럼 구멍에다가 전부 고무줄을 걸어줍니다. 천천히 해줘도 됩니다. 선생님이 넘기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우리 친구들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화면을 보다가 끄다가 해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친구들. 고무줄을 연결해 주세요. 다 연결했네요. 다 연결하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조금 복잡한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전선이 있습니다. 빨간 전선에다 연결하는 부분을 보게 되겠습니다.
전선을 모터에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가 뭐 하고 있어요? 빨간 전선을 꼬아줍니다. 꼬아주는 것은 잘 넣기 위해서. 빨간 점이 있는 곳에 빨간 전선을 연결해요. 연결해서 반으로 접어서 꼬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검정색 전선을 당연히 연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돼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한번 펜으로 레이저 포인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 이렇게 잘 꼬여져 있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여기 지금 튜브가 있습니다. 그죠? 이 튜브의 역할은요. 다른 전류가 잘 안 흐르도록 합선을 막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잘 안 풀리는 역할도 해줘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끼워주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드판이네요. 그쵸? 우드판. 잠깐만요. 네. 자, 또 모터 크기와 같은 동그라미 우드판 두 개를 모터를 우드판에 끼워줍니다. 끼운 다음에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MDF 도면에다가 가운데를 구멍을 손가락으로 뽕 눌러서요. 방향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얘가 목공풀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헐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완성하고 나면 괜찮으니까 조금 헐거워도 감안합니다. 자, 지금 전선, 빨간 전선, 검정색 전선 보이죠? 이걸 어디다가 연결하냐? 자, 두 번째. 여기 너트라고 하죠. 너트에다가 연결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끼우기 힘들어 보이죠? 그죠? 너트의 육각 모양에다가 딱 맞추어서 MDF 조립판을 두 개를 끼웁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모습 보면 어때요? 끼운 반 끝부분에 보면 구멍이 있죠? 안쪽에 모터에서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됐습니까? 끼운 다음에 건전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전지가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나요? 보이죠? 자, 이 건전지를 다 끄집어 내어서요. 전선은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검정색은 검정색끼리 나란하게 잡고 꼬아서 접어서 검정색 고무 모자를 씌워줍니다. 이 모자는요, 어떤 역할? 그렇죠. 전류를 안 흐르게 하고요. 안 풀리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면 엄마랑 아빠랑 함께 실험을 하도록 합니다. 끼우기 힘들다, 그죠? 끼워서 풀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다음 장에는 덜렁덜렁거리는 건전지 케이스를 뒤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온, 오프가 사각형 구멍에 나오도록 해서 MDF 안쪽에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가장 마지막인데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건물 있죠? 건물이랑 마지막 MDF 내용을 고정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튼튼하게 구멍이 보이죠? 자, 네 군데다가 고정을 해줄게요. 다 고정했습니까? 마지막 완성을 돼요. 완성하기 앞서서. 자, 그러면은 건물 안에는 사람이 살죠. 사람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사람 대신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재료의 MDF를 이용해서 띄우도록 합니다. 건물에 걸치는 곳, 그 다음에 줄을 매다는 곳 보이죠? 여기다가 설명서에는 추라고 되어 있지만 너트입니다. 너트를 양쪽에 끼워주세요. 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완성된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나는 것처럼 땅이 흔들려요. 자, 그런데 밑에가 고무줄로 되어 있어요. 고무줄로 되어 있다는 것은 탄성을 줘서 위에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진 설계에도 이런 역할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바람이 세게 불면요. 엄청 큰 교량, 다리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리가 흔들리면 무서워하겠지만은 다리는 흔들리지 않으면 끊어져요.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는 것도 내진 설계고요.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지을 때 바람이 세게 불면 건물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다고 합니다. 약간 흔들려주면서 부러지지 않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자, 끝났습니다. 오늘 실험은 재미있었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동영상 수업이 처음이라서 버벅거리고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도 우리 친구가 많이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루빨리 예전처럼 뛰어놀 수 있고 과학 실험을 빨리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보는 날까지 안녕.